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천체 속의 한자어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우주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한한 시간과 온갖 사물을 포괄하는 공간이다. 네,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다. 우주에. 네.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부와 집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글자는 의외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우는 상하, 공간적인 것이죠. 그리고 동서남북, 공간을 나타내는 글자로 오래전부터 우자를 썼다. 주는 고금,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고왕금내, 이것을 줄여서 고금. 이것은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주란 말 속에는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는 영어로는 솔라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개자로 번역을 했다. 이을계다.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이 우두머리가 되고 관련된 행성들이 있는 그런 것을 태양계라고 한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해왕성까지 되겠습니다. 다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별을 얘기합니다. 전부 성자가 붙었는데 지구만 성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특히 한자로 공처럼 생긴 땅이다. 그렇게 되겠죠. 지성으로 붙이지 않고 어쨌든 지구라고 했다. 지구의 뜻은 공과 같이 둥근 땅덩어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 이름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것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항성이다. 예, 붙박이 별이다.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므로 항성이다. 항은 항상항입니다. 항상 할 때. 성은 이제 별성자다. 이렇게 되죠.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며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이다. 네. 북극성, 북두칠성, 견우성, 직력성 많이 있다. 행성은 무엇이냐? 행은 간다는 뜻이에요. 돈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중심이 되는 별을 각자의 궤도에 따라 돌면서 자신은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 그것을 얘기한다. 태양계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태양계의 별이 그렇다. 이렇게 되죠. 유성이라고도 합니다. 유는 놓을 유자입니다.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요? 혹성, 혹성 탈출. 예,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성 탈출. 이 혹성은 일본식 낱말이다. 우리말로는 행성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행성이라 쓰지 않습니다. 혹은 미혹된다. 그렇죠? 미혹된다. 그래서 갈팡거린다. 왔다 갔다 하는 것다. 우리가 행성이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혹성으로 표시했다. 제대로 하면 혹성 탈출이 아니겠죠. 행성 탈출이겠지만 지금도 혹성 탈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 일본 말이므로 안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위성, 인공위성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위성. 인공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위성이다. 위성이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도 뭔가 떠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지킬 위다. 지키는 별이다. 무엇을 지키느냐? 자, 보세요. 행성을 지키듯이 그 주위를 도는 별이다. 우리 지구의 위성은 달입니다. 달이 도는데 지구를 지키듯이 순찰을 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위성은 행성을 지키는 듯이 도는 달을 별을 위성이라고 한다.
지킬 위라는 걸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낱말 중에 보면 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생 뭡니까? 그러면 생명을 지킨다. 우리가 위생에 청결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는 것은 생명을 지킨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이 낱말이 살아서 움직인다. 혜성, 헨리 혜성. 혜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헨리입니다. 헨리는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직접 헨리 혜성이 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서 그 혜성을 헨리 혜성이라고 하죠. 자, 왜 혜성같이 나타난다고 하느냐? 네, 우선 혜성을 볼까요?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는 천체다. 그래서 꼬리별이라고 한다. 꼬리별. 이 해자가 비를 얘기합니다. 빗자루. 빗자루의 비. 비는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 꼬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꼬리를 달고 다니는 그러한 별이다. 꼬리별은 궤도가 이렇게 일반 행성과는 좀 다르다. 혜성도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태양계다. 그렇죠? 태양계 주위에 혜성이 있다 했을 때 이러한 주기가 좀 짧은 것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구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혜성이 아주 긴 궤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 태양계에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태양계에 진입했을 때 비로소 보인다.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난다. 갑자기 보이지 않다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유성,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 흔히 얘기하는 별똥, 별똥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작은 물체가 유성이다. 네, 유성. 지구에 떨어진 별똥을 가리킬 때 운석 이런 말도 씁니다. 운석. 그렇죠? 이것은 운은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떨어진다. 네. 이렇게 좌우변에 이는 원자다. 운성은 이제 떨어지는 별똥, 별을 얘기합니다. 유성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스스로 자예요. 그렇죠?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자전이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공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네, 공전의 공은 무엇이냐? 글자로는 이것을 공변될 공이라고 합니다. 공변될 공은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마늘모예요. 우리가 마늘모.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사사사입니다. 사사. 네, 사사는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사사사 이렇게 하면 사사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손을 팔을 이렇게 오므려서 이건 내 것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 것이냐 하면 별을 붙인다. 예, 벼화자죠. 별을 이렇게 가지고 낫으로 베어서 이건 내 것이야. 그것이 사사다. 네. 이 사사의 반대말이 공이에요. 그렇죠? 이 사사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여덟 팔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한자에서 여덟 팔이 나오면 여덟 팔이 단독으로 쓰이면 여덟이란 뜻이지만은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적인 개인적인 것을 나눈다. 그것이 공적인 것이다. 공변될 공. 그러면 공전의 공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공자에는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그래서 공전이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와 함께 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합니다. 지구만 돌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태양도 도는 것이에요. 함께 도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함께 돌무로 공전이라고 한다. 천체에 관한 한자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요일의 의미를 알고 상당히 기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누구 만난다 할 때는 수생의 날에 만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지평이 넓어진다. 단순히 이러한 단말뿐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호기심을 가질 때 분명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자어는 한자어로 캐고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